다가 쓰셔도 되지만 제목은 효풍, 뜻은요 새벽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불어오는 바람은 뭔가에 대한 변화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거를 알면 너무 쉽지. 1948년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 뭐하는 거야? 언제야? 광복 직후, 독립되기 전에. 세상이 혼란하지. 뭐 때문에 혼란해? 이념 차이로 인해서 혼란하지. 저거 외놈들은 쫓겨났는데 그 밑에 빌붙어서 있었던 친일파 놈들은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눈치가 있던 놈들은, 눈치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는 남에 있는 사람들은 미군에 들러붙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암튼 무슨 협회 이런 거 만드는 건 기가 막혀. 아무 단어나 여러분들 되잖아? 그거 웬만하면 그거 협회 있어. 있어. 그런 식으로.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전까지는 지식인으로 삼았지만, 와, 이 상태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 정말 쓰레기통 속에 먼지밖에 안 돼. 라고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작가가 빈대떡 가게를 한다거나. 요즘 우리가 좀 큰일 좀 해보려고 선거에 출마하려고 가는데 우리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갔더니 그 노인이 그런 더러운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단칼에 거절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살면서 막 스테이크 썰고 와인 마시던 아저씨가 이제는 혼자서 멀쩡하니 아까 그 빈대떡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빈대떡이나 주섬주섬 치고 먹고, 이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탁한 세상에 적응 잘하는 놈들도 있고, 그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숨어서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됐을까? 시작하죠. 그럼 어쩝니까? 무리, 도덕과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정한 이익만을 꾀함. 그럼 어쩝니까? 모리를 압니까? 그를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는 요 말 정도로 쓸게요. 아유, 이 혼탁한 세상에 그럼 양아치로 삽니까? 그를 팔아 호구가 되겠습니까? 작가로서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타고 남한테 핵깨치는 양아치가 되기도 싫고, 글을 써서 정말 호구 노릇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빌빌대고 싶지도 않고, 40이나 되어 보이는 주인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전직 작가야. 전직 작가야. 어디 주인? 빈대떡집 주인이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킨다라는 건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시류,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거야. 시류에 따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더럽지 않게 살 거야. 이렇게. 기름때가 묻은 비행사 옷 같기도 하고 작업복 같은 것을 입고 고무신짝을 끊었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옷차림이지. 외양, 묘사. 이제껏 부엌에서 빈대떡 지지다가 내다보는 길에 아는 척한 모양입니다. 이 표현, 빈대떡은 병문 친구 계급에서 해방이 되어 아주 낮은 계급에서 해방이 되어 당신 같은 문화인 덕에 지식인, 작가 덕에 출세를 했으나, 이런 거야. 빈대떡, 옛날에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그 작가가 빈대떡 장사하고 있어. 그래서 약간 놀리듯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저기 구워지고 있는 빈대떡 출세했네. 작가님이 구워주시고. 요 정도의 뉘앙스예요. 근데 조선의 신문화를 돼지비계에 지져내서야 될 말이요. 조선의 신문화, 돼지비계에 지져내는 것들, 신문화, 현대의 지금 1948년 새로운 시대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빈대떡은 좀
안 어울리지. 안 어울리지. 그냥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야. 에이, 빈대떡 말고 좀 다른, 장사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거 하지. 빈대떡이 뭐야. 빈대떡이 왜? 씨, 겁나 맛있는데. 공릉동 거기 가가지고 전 거리에 가면 빈대떡 하나에 12,000원씩 한다고요. 가면 맛은 또 있어. 아이씨, 열받아. 비싼데 맛있으면은 기분 좋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 싸고 맛있으면 안 되나? 영감은 미소를 띠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감의 이름은 김관식. 김관식 씨. 엄청 지식인이야. 김관식이 영감은 미소를 띄어 보이며 술잔을 들어 마신다. 영감은 이 사람의 호, 빈대떡집 주인의 호가 남원이라는 것만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자기의 건망증에 짜증이 날 지경이나 어쨌든 10여 년 전 자력으로 잡지도 경영하고 출판사 사장님이었어. 신진 작가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다. 진짜 지식인이지. 영감은 너무나 의외인 데에서 뭐가 의외야? 작가가 빈대떡집 주인이 된 게 의외지. 어이가 없고 가엾은 생각이 났었다. 영감은 빈대떡집 주인에 대해서 가엾게 생각했다. 연민을 느끼고 있다. 잔을 비어 술을 권하니까 주인은 손을 내두르고 됐어요. 주전자를 들어 따라 나서며 근데 빈대떡집 주인도 김관식 영감을 알아. 엄청난 지식인인 거를 알아. 원리 원칙주의자의 깨끗한 사람인 거를 알아. 아유, 선생님이 이런 세상에, 어떤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양식집, 찻집을 내놓고, 양식집, 찻집, 지금으로 따지면 카페 가지 않고, 빈대떡집에 들어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이쿠, 엄청 의외입니다. 이런 데까지 오시다니. 주인의 눈에는 미국까지 갔다 온 이 하이칼라 노신사가, 하이칼라면은 지식인 계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대떡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것이 가엾어 보인다. 영감도 주인 불쌍하게 여기고 주인도 영감 불쌍하게 여기고 둘 다 서로 연민 불쌍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올라가서 아까 썼던 거 다시 체크하러 가자. 관식씨 주인 불쌍하게 여기고 주인도 관식씨 불쌍하게 여기고 있네.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올게요. 내가 이렇게 영락하기는 했으나 영락하다는 뭐예요? 그냥 추락한 거지. 가엾기는 일반요나만 비프스틱이나 코코아 맛을 본 지도 퍽 오래되었어. 비프스테이크 미국식 음식, 코코아 미국식 음식. 아, 이거 일종의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안 먹어. 영감은 아까는 다리를 쉬어가려고 찻집을 찾아도 보았고 해방전후 한때는 식당이나 찻집이 아니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지만 근자에는 발을 뚝 끊었다. 서양식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거지. 왜요? 아유, 왜 그러다니. 사시미가 싫듯이 일본 놈들 비프스텍도 싫어졌고 미국 놈들 사쿠라 모찌가 싫듯이 일본 놈들 싫듯이 초콜릿도 싫어졌어. 미국 놈들. 아, 김관식 씨는 일본과 미국 둘 다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부정적인 거지. 하고 김관식 영감은 커다랗게 껄껄합니다. 해방 전에는 친일을 하던 초죽이 새끼다. 해방 직후에는 우익청년단을 이끄는 재산가 박종렬이는 나쁜 새끼지. 타고난 악질인 거야. 기회주의자죠. 한 청년과 함께 김관식을 찾아온다. 이 청년을 정당 대표로 입후보 시킬 거야. 거기에 좀 도와달라고 김관식한테. 나름 유명해. 지식인으로서 셀럽이야. 오, 김관식 씨가 지지하는 후보라고? 그럼 믿을만 하겠는데? 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
아유, 책도 그만 보고 차차 속계로 나와 보시는 게 어떤지요? 이런 세상에 그래 책 볼 경황이 있더란 말입니까? 라면서 자기 세력으로 박종렬이가 김관식이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규합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지. 박종렬 영감은 서고에나 들어온 것 같은 생각으로 주객 세 사람이 무릎을 맞대고 앉을 만한 틈만 남기고 책으로 꽉 찬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으로 꽉 찬 방, 누구 거? 김관식 씨 방. 책이 가득가득해. 이렇게. 이 영감이 김관식이를 융통성 없는 학구쟁이라고 대수롭지 여기지는 않으면서도 가끔 와서 이 서재를 들여다와서 보면 어쩐지 기가 눌리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었다. 김관식 씨의 식견에 지식에 좀 주눅이 드는 거지.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유, 뭐 공부 잘한다고 장땡은 아니고 책 많이 읽었다고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쫄리는 기분은 드는 거지. 약간 눌리는 기분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세상이니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김관식 씨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 어떠한 세상? 부도덕한 인간이 득세하는 세상. 너 같은 놈이 설치는 세상 임마. 이런 얘기 하고 싶었겠지. 주인은 냉소를 한다. 확실히 박종철인가? 박종렬이한테 부정적이야. 아유,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선배께서 제1선에 나오셔서 지도를 좀 해주셔야죠. 라면서 입 털고 있는 거죠. 김관식 씨를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거지. 일종의 아부하는 거야. 앞에 앉은 청년도 이런 소리를 하며 이름 모를 양서며 한서가 잔뜩 차있는 사벽, 동서남북 4개의 벽을 둘러본다. 두 주먹을 무릎에 짚고 어깨를 떡 버티고 완만스럽게 뜻이 거만하게야. 거만하게 앉아있기는 하지만 길길이 쌓인 책을 보고는 약간 경의를 표하는 말솜씨다. 지금으로 따지면 학벌로 그냥 조지는 거야. 얘를 분위기로. 학벌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배웠어. 이런 거. 그러나 영감은 처음부터 아나무인인 그 태도가 아니꼽게 보여서 말대꾸도 아니한다. 에이, 저 젊은 놈의 새끼 저거. 완전 무시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영감을 서재에서 거리로 끌어내려고 여기에서의 거리로 끌어낸다라는 것은 정치에 참여시키려고요. 정치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온 건데 나서보지 않으려나? 청년이 덤덤히 앉아있는 걸 보고 박종렬 영감이 한마디 거둔다. 거리, 그래 길거리 난 맨날 나가. 거부지. 어때 관식씨? 거리에 한번 나서보지 않겠는가? 정치해보지 않겠는가? 아, 길거리 맨날 나가. 거부지, 거부. 정치 개나 줘보래 이거야. 오늘도 나가봤어. 근데 야, 눈에 보이는 건 먼지뿐이더라고. 쓰레기통을 헤매더니 방 한 칸이 4개는 더 나없는 선경, 신선세계거든. 먼지, 쓰레기, 무엇을 이야기해요? 혼탁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아유, 그럼 진세지 진세. 먼지 낀 세상이니까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은 어수선한 게 당연하지. 자, 그는 그러라 하고 오랜만에 잠깐 나가지 않을 텐가. 쓰레기통 속이 아닌 선경, 지상낙원을 구경시켜줄게. 예,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일단 나가서 술 한잔 하자고. 박영감은 술을 먹으러 가자고 권한다. 됐어. 지금 오다가 다리가 하도 아파서 빈대떡집에 들어가서 술 석 잔 마시고 보니 내 세상은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 내 세상은 어디? 거기. 빈대떡집에 있는 것 같아. 하하, 영감도 이제 늙었고 빈대떡집에 들어가다니. 내 세상은 거기에 있어 라면서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데
빈대떡집에 가다니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좀 담겨있죠? 박종렬 영감의 눈에는 늙은 친구가 가엾어 보였다. 왜? 현실에서 마음만 먹으면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욕심이 없어서야.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좀 처음에는 군든스러운 게 있었는데 들때마는 꽃같은 색시를 들인 청년이 요기를 하고 앉아있고 양복 신사가 쫙 앉아있는 걸 보니 조선 사람 정도에 꼭 맞는 그릴이요 사교장이라고 하겠대. 진짜 좋은 데 있다고. 깔끔하고 약간 있어 보이는 애들 모이는 데가 있어. 한번 가자고. 아유, 그럼요. 그도 그렇죠. 마주 앉았던 청년은 노인네들의 객담을 언제까지만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 장단을 맞추고 얼른 자기의 용모를 꺼낸다.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게 진짜 어떻게 공감하고 동의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용건을 꺼내기 위해서인 거죠. 실제 동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뵈러 온 건 말이죠. 제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건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의 힘을 빌어야 한다라는 걸 보니 뭐 신통치 않은 거겠네. 어때요? 상대방 조롱하는 거지. 야, 내가 도와줘야 할, 나마저도 도와줘야 될 정도의 일이면 되게 하찮은 일인가 보다야. 이렇게 자신도 낮추면서 상대방 더 낮추는 거지. 아유, 아니오시다. 신통한 일이기에 선생께서 출마하여 주십사 하는 거는 아닙니까? 영감, 청년은 이 영감의 말이 겸사 비슷하면서도 자기를 훌 뿌리고 막 대하고 면박한 준 것이 불쾌하지만 지그시 참았다. 그럼 시 옆에다가 써야지. 불쾌. 하지만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참고 있는 거지. 목적 달성을 위해 참는다. 출마? 아직 유엔단이 오기 전에 이프보하란 말이오. 유엔단이 오네 만에 이 단어를 통해서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위에 대사를 보면 출마하여 주십사. 유엔단이 오기 전에 이프보하라고 이거를 어떻게 들으면 유엔단이 오면 그때 출마할게. 이렇게 들으려면 들을 수도 있지. 아유, 영감 이프보할 야심이 있네. 아, 그럼 됐어? 옆에서 빙긋이 웃고 있던 박종렬 영감이 뭐가 됐다는지 말을 가르면서 나간다.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 땡땡당 성북지구 분회가 조직이 되었는데 와, 누가 만든 조직인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기회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인 거야. 이 사람이 회장의 물망에 올랐으나 될 수 있으면 영감이 나와주면 좋겠다는데 나가보구려. 알고 보니 가당치도 않은 놈이었었다. 당치하는 소리. 어느 당이고 간에 나 같은 사람이 정당에 무슨 꼬리가 있는 거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정치에 아무런 욕망이 없어. 주인 영감은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듯이 펄쩍 뛰었다. 아유, 회장이 싫으면 고문도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 꽝 대신 탑 정도? 그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으세요? 그러면 밑에 거 조그만 거 있는데 그거라도 좀 하시지. 이 청년은 지금 땡땡 청년단장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대단히 바빠서 분 회장을 겸무할 수 없기에 김관식 영감에게 사양을 하자라는 것이나 양보하자라고 하는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정 못하겠다면 고문으로라도 이름을 걸어달라는 것이다. 그도 성북지구에 살고 있으니 이러한 청을 하신 것이다. 아유, 내게는 과분한 천망이지만 천망은 옛날에 임금에게 제 벼슬 주면 어떨까요? 추천해 주는 거를 천망이라고 해요. 나는 원체 정치 모르고 그런데 취미가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그런 말 마셔.
김관식 영감은 이러한 이야기를 두 번도 듣기 싫었다. 그는 고사하고 이 청년이 왜 그렇게 초면에 주자를 빼고 자기를 위협이라 하러 온 듯이 버티나 했더니 저 새파란 놈은 뭔데 나 처음 보자마자 겁주듯이 윽박 지르고 건들건들거려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청년단장이라는 말이야. 아휴 참 동네에서 또 조금 한가닥 한다 이거야? 속으로 코웃음을 쳤었다. 갑갑한 방 속에 들어앉아 있으니 소위 삼아 나가보게 그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나?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던가? 누구나 다 에블바리 다 같이 자신의 목숨으로 정치운동에 끼어들고 있는 혼탁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지. 박종렬 영감이 또 권해본다. 이 방이 영감 네 눈에는 갑갑해 보이겠지만 내게는 선경, 신선 사는 세계라고. 죽은 뒤에 명정감도 소용이 없고, 명정감이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관 놓고 그 위에 관 위에 덮는 옷감 같은 거, 그걸 명정감이라고 해요. 죽은 뒤에 명정감도 소용없고 술 석 잔과 이 방 한 칸이면 부족할 게 없어. 나 그냥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 거야. 안본지족하면서 세상과 거리 두면서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나 퇴영적, 너무 뒤로, 너무 물러나거나 퇴폐적, 너무 무너짐,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패배주의. 그거 너무 빼고 너무 패배주의 아닙니까? 3천만이 모두 선생 같은 생각이면 큰일 아닙니까? 누군가 나설 사람이 있으면 나서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 같은 생각의 내용은 뭐예요? 은둔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겠고. 누군가는 나서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퇴폐, 퇴영은 안 되는데 술 석 잔과 한 칸 방에 숨으려는 걸 퇴폐, 퇴영이라면 술 석 잔에 방 하나에 만족하는 게 패배주의면 술 30잔, 10칸의 향락과 권세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것도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도 정치하려는 사람이 그럼 정치하려는 사람이 하려는 거냐? 이거지. 술 석잔에 만족하면 퇴폐적이고 퇴영적이고 그러면 30잔 마시면 정치꾼이 정치하는 놈이 그렇게 욕심이 득식을 해도 되냐? 라면서 상대방에게 일종의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이 뼈 때리고 있는 거죠. 됐을까? 밑으로 내려올게요. 장면에 따라 서술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적 작가 시점.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 액자식 구성이라는데 그렇지 않죠? 이야기 밖의 서술자, 3인칭. 등장인물의 특정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가능하지. 됐을까?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 여기에서의 특정 인물 시선에 맞출만 하면 김관식인데 김관식 씨 눈으로 세상 바라보는 거 아니지. 탈락. 등장인물으로 설정된 서술자 1인칭이란 이야기인데 1인칭 아니죠? 탈락. 답은 3번. 다음. 김관식을 중심으로 기업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 뭐야? 어우, 야, 또 못 찾고 있네. 큰일 났네. 빈대떡집. 다음, 니은은요. 서재, 자기 방이죠. 빈대떡집에서 의지를 관철한다? 아니죠. 경제적 피해 회복한다? 아니지. 유사한 처지의 타인에게 동정받는다? 맞죠? 빈대떡집 주인한테. 개인적인 문제 조언을 구한다? 아니지. 상황을 설명한다? 아니죠.
타인의 환심을 사려 한다? 아니지. 기억만 봐도 3번이 답이네. 니은, 서재는 상반된 처지의 타인, 누구? 박종렬이한테 제안을 받는 공간이다. 맞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고 정신적인 상처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네. 니은 먼저 봤어도 3번이 답이었었겠네. 됐나? 다음 37번. A, B, C, D,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그래도 선생님 같으신 분이 제1선에 나와서 지도해 주셔야죠. 상대방이 평가를 하는 말을 담아서 설득합니다. 나와주세요. 괜찮네. B. 그도 그렇죠. 상대를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화제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줄 봐. B 읽어놓은 거 다음 줄. 얼른 자기 용건을 꺼냈다.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지. 3번 C. 아니오시다. 신통한 일이기에 선생께서 출마하여 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감정을 누르고 상대의 생각에 반박한다. 나쁘지 않죠? 부정적 반응에 대한 감정을 누른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C라고 읽어놓은 거 밑에 줄. 불쾌하지만 지그시 참았다. 라고 했습니다. 4번 D. 분회장이 싫으시면 고문도 좋습니다. 그냥 이름만이라도 좀 걸어주세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지. 그게 안 되면 저거라도 좀 해주시죠. 4번 틀리죠. 2. 3천만이 모두 선생님 같은 생각에서 그냥 아닙니까? 상대방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경우를 가정하여 상대방의 가치관을 비판합니다. 그렇지. 답은 4번. 밑에 38번. 우리 요거하고 한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해 봅시다.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를 사는 인물들의 다양한 현실 방식. 해방 직후. 부도덕한 인물이 득세하는 현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 2명 나오죠? 김관식이하고 빈대떡집 주인.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거나 빈대떡집 주인. 의도적으로 운둔자적 삶을 택하지만 김관식이 자신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이런 데 가서 빈대떡이나 먹고 있다니. 내가 빈대떡이나 부치고 있다니. 자괴감 느낄 수도 있어. 반면 혼탁한 현실을 기회로 여겨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 박종렬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는 것. 땡땡당 성북지구 분회. 어쩜 이렇게 조직을 잘 만들어낼까? 1번. 신진작거로 이름날이며 활약하다가 붓대를 던지고 지짐을 붙이는 모습. 기존 삶에서 방식을 바꾼 인물입니다. 그렇죠? 나 됐어? 글 안 써? 선경, 쓰레기통, 방한 칸에 안과박. 의도적으로 의문점. 내가 원해서 방에서 나가지 않을 거야. 맞지? 유엔단이 오기 전에 분회 조직했다?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물들. 그렇지. 내가 아는 그 분이 저기 세솔동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대. 그래서 진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한번 가서 봤는데 그게 아니더래. 안타깝죠? 나 같은 사람은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당치 않지. 초라한 모습에 자괴감을 느낀다라기보다는 어떤 느낌? 더러운데 가지 않겠다야. 니들하고 안 놀아 임마. 이 느낌이지.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냐면서 또 권해보는 모습. 어떻게 해서든 한번 꼬셔보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규합하려는 박종렬이의 모습. 괜찮죠? 틀린 건 4번. 됐어. 일단 정치.